숨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이젠 깨고 싶어 꿈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 있어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s 왜 이리 깜깜한 건지 네가 없는 이곳은 위험하잖아 망가진 내 모습 구해줘 날난 돈을 잡을 수 없어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잘못대로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Save me, save me 오늘 밤 나를 빛나 내 기억 속에 빈칸 날 삼켜버린 이 lunatic Please save me tonight Please save me tonight Please save me tonight 잊히기 어린 관계 속 나를 구원해주리 나 알았지 널 안 구원해요 내 삶의 일부면 아픔을 감싸줄 유일한 손길 The best of me 난 너밖에 없지 나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더 높여줘 네 목소리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제멋대로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고마워 내가 나게 해줬어 넌 내게 나게 해줬어 목이 타도 나게 해줬어 답답하도 나게 해줬어 꿈속에만 살던 날 깨워줬어 널 생각하면 날 깨웠어 슬픔 따윈 나게 해줬어 Thank you 우리가 돼줬어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18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죠. 교육부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1교시 국어시험 그리고 3교시 영어시험 시작 직전에 마스크를 내려가지고 그 감독관한테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오,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이 시대에 꼭 네. 필요한 방법이긴 하네요. 맞아요. 아, 이거 안 내리면 이것도 부정행위래요. 대리시험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 수능처럼 이번에도 한 시험실에 기존에 28명 대신 24명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고요. 이 복도의 감독관이 금속 탄디기로 전자기기 소지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 때랑 많이 다르네요. 예.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이제 수능 때가 다가온다. 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노래는요 한이님의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Save Me였고 두목님의 신청곡 밑장 빼기를 멈춰보고 싶습니다 웃음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밑장 빼기. 적당한 용어를 잘 선택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그 트렌치 코트 입어달라고 어느 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댓글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오늘 입어봤어요. 본인 옷이세요? 제 거예요. 대박이네요. 네. 이러다가 입으로 하는 거 다 입겠어요. 저번에 한복도 입으시고 트렌치 코트 입으시고. 뭐 다른 것도 잘 안 되는데 네. 그런 소원이라도 들어드려야죠.
오징어 게임 체육복. 네? 그래서 요새 그거 구하기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싸대요, 그 심지어. 오,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찾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옛날 체육복 같은 거 꺼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름표만 딱 붙이면 될 것 맞아요. 같은데. 네. 표상형님이 가을 같은 가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추위를 맞게 됐습니다. 아이엠 써니님이 큰 그림 남기고 신청곡도 남긴 한이님이라고. 아미 한이님이라고. 한이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늦게 오시네요. 모델 오기가 달라요. 점점 요구가 아니 그건 거세지고 아닌 것 있는데요. 같아요, 스카이워드님. 네. 네. 빌로버 TV님은 돌담길을 같이 걸어달라고. 야, 이 거의 뭐. 좋네요, 돌담길. 네네. 가능한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명렬님이 모두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예. 이세희님 수능을 보신다고요? 다음 달에? 오, 진짜요? 이세희님 화이팅. 오. 트와이스 우아하게 신청한대요. 신청곡위원회 여러분 수험생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네. 심은정님이 애정이 대단하시다고 본받으라고 고맙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오늘 좀 근데 한성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리 춥진 않더라고요. 날씨가. 맞아요. 네. 살짝 좀 덥기도 하고 땀도 맺힐 정도로 햇빛이 세서 좀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그러게요.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5981님 전원일기에 푹 빠지셨대요. 옛날 감성. 검은 태양 많이 시청해 주시고 최신 드라마 관심 역시 애사심. 네. 자, 많이들 뭐야? 1,700명 맞아 이거? 1,700명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대박입니다. 뭔가 선영구를 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쭌쭈닝님이 얼른 선영구님 보고 싶어요. 부탁해요, 푸터님들 하셨어요. 네. 오늘 가보겠습니다. 선영구 모시러 첫 번째 코너 출발합니다.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경재가 드디어 출범 1년 만에 이렇게 빛을 보네요. 지금 거의 9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게요. 이게 보통은 이제 한참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딱 다 끌어놓고 두목님한테 넘기죠. 그렇죠. 2,000명, 3,000명 되면 그때 이제 두목님이 딱 이제 그거 꿀을 빠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하네요. 두목님은 자기를 당신의 인기다, 난 셀럽이다 주장하고 계신데. 아니죠. 제가 다 이제 모객을 한 거죠 일단. 정확하십니다. 네네. 저도 항상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한 10,000명 가보죠. 끝나기 전까지. 10,000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아무튼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의상이 약간 조폭을 상 같다는 저도 의견이 지금 댓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뻐 보이려고 입고 온 옷인데 약간 화면에 보니까 약간 그 형님들 옷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요, 예쁜데요. 사슬 입고. 네. 사슬하고 좋네요. 네. 돈 원피스 이후로 같은 계열의 원피스. 네네. 뭔가 사슬이 막 가죽과 사슬이 막 뭔가 이렇게 좋을 것 같네요. 좀 세 보이나요? 네, 세고 좋네요. 사실은 오늘 저도 트렌치코트를 입고 방송하려고 트렌치코트를 가지고 왔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그럼 약간 더워가지고 지금 살짝 이거 중간에 너무 더우면 벗어도 될까요? 아니 허리끈까지 다 조여 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조용히 풀어서 살짝 단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풀었어요 지금. 조용히 풀어서 약간 벗어야겠다. 약간 덥더라고요 지금. 가디건도 더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날씨가 사실 그렇게 춥지 않은데 세 명 다 가을입니다 아주. 네네. 됐습니다. 네. 첫 소식은요. 첫 소식부터 절벽 소식입니다. 절벽이요? 요새 인구 절벽, 취업 절벽, 무슨 절벽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아마 이번 한 주, 저번 주까지 해서 가장 많이 쓰인 절벽 얘기는 대출 절벽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다 이런 뉴스는 사실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지난 9월 역시 가계대출이 7조 8천억 원 규모로 집계되면서 7조면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네요. 한 달 동안만인 걸 감안하면
그래서 전달보다 9.2% 증가했다고 하고요. 사실 증가폭은 조금 둔화되고 있대요. 네. 그렇지만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이제 대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이 은행인 것 같아요. 시중은행들의 대출에 좀 영향이 있었죠. 네, 손경제에서도 이제 다룬 얘기긴 한데 뭐 NH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인데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 대부분을 소진을 하면서 일부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이 중단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중은행에서 이게 이제 이 흐름이 인터넷 은행으로까지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존하는 인터넷 은행이 3개잖아요. 원래 K뱅크, 카카오뱅크 이렇게 2개가 있었다가 10월 초에 공식적으로 이제 토스가 출범을 인터넷 했죠. 네, 네. 은행으로 출범을 했는데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위기가 닥쳤어요. 네. 10월 5일에 이제 출범한 지 3일 만인 10월 8일에 신용대출 규모가 3천억을 돌파했는데 이 3천억이라는 규모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올 연말까지 허가받은 5천억 중에 60% 규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이제 조기 소진될 것 같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토스가 이거 조기 대출 중단되면 큰일 나는데 하는 네. 판단 하에 한글날 연휴인 10월 9일부터 나흘간 어제 12일까지 사전 신청 고객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네. 대출 중단 사태를 우려해서 신규 가입 신청을 중단한 건 이해가 가는데 사전 신청이란 단어는 뭐예요? 그 전에 뭐 신청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김민호 아나운서는 안 하셨나 봐요. 이거 토스 몰랐어요. 저는. 진짜요? 봤는지 모르겠어요. 성장 기자는 왠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했죠. 그렇군요. 저는 이게- 얘기 딱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도 하고 빨리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저도 했죠. 그러니까 토스가 아무래도 후발주자잖아요. 인터넷 뱅크. 그래서 그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이벤트 같은 걸 해서 지금 사전 고객으로 등록을 하면은 무조건 예금 금리를 연 2%를 보장해 좋다. 주겠다. 네. 이게 지금 기존의 시중은행 금리를 생각하면 오, 굉장히 파격적인 거기 완전 때문에 파킹 통장으로 땡큐죠. 네, 그래서 네. 한도도 없잖아요. 보통 네. 파킹 통장이 뭐 50만 원까지 뭐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이건 한도가 없이 네. 무조건 2%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음.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 성지영 기자 같은 분들이 막 몰린 거죠. 네, 네. 엄청 몰려서 166만 명이나 이제 몰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45만 명, 166만 명 중에 45만 명이 이제 인터넷 은행으로 출범하고 3일 동안 이제 실제로 대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뭐 대출 한도 소진 우려 때문에 중단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사전에 이 계좌를 만들기로 한 이 166만 명 중에 결국 나머지 121만 명이 나머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는 이제 트겠다고 사전에 신청은 해놨지만 실제로 신규 계좌를 뚫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죠. 무려 121만 명이. 안 그래도 두목님이 오늘 제목에 제 대기번호를 쓰셨더라고요. 어. 지금 제 대기번호가 이게 성지영 기자 대기번호예요? 80만 3,500번이에요. 아. 제가 오늘 아까 확인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나마 처음에 134만 8,396등이었어요. 네? 50만 명이 빠져나갔는데도 130만? 지금 80만 134만 8,396등이었는데 네. 친구 공유해서 가입하면 좀 땡겨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아무튼 지금 오늘 확인했더니 80만 3,502번. 그래서 이건 언제 되는 걸까? 이거 우리 프리데스크 조회수면 좋겠네요. 130만, 뭐 80만. 그러게요. 이거, 네. 네.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게 뭐 이번 달엔 가능할까? 약간 긴가민가 한데 사전 신청까지 해놨는데 이게 출범 일주일 만에 이게 한도가 뭐 거의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네. 갑자기 서비스 중단하고 하니까 저 같은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게 뭐지 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빨리 이용하려고 사전 신청까지 했는데. 근데 그럴 어쨌든 수밖에 이제 없겠죠. 언젠가 순번이 오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순번이 오면 연락이 갈 거야. 기다려. 뭐 이런 메시지가 오거든요. 근데 결국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도 조금 엄습하지 않나요? 뭐 공포까지는 아니고요. 뭐 우려? 임용 통장 우려 정도. 이건 언제 내가 그러면 난 연 2%의 통장을 언제 갖는 거지?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많은 생각해 보니까 분들이- 제가 인터넷 뱅킹이 다 있어요. 아, K뱅크도 있고 아. 카카오도 있고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이에나 같기도 하고 불나만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네요. 돈을 쓸 때가 있으신가 보죠. 아니 근데 뭔가 사람들이 만든다 있으면. 그러면 아. 여기 좋아보고 인스라 그랬는데 아. 뭔가 이렇게 해볼 고 싶고 막 그런 신청해야 거 될 있죠.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긴 네, 하거든요.
여기 윤동형님도 대기번호가 94만 1,600. 제가 좀 빠릅니다. 네. 윤동형님보다는 제 희망을 대기번호가 좀 가지세요. 빠르네요. 네, 지금 희망이 성지영 있습니다. 기자보다 뒤에 계시군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나한테 오긴 할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토스는 서비스 중단 자체가 영구적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대출 규모가 이제 너무 커지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관련 서비스가 재개가 됐고요. 하지만 이 121만 명 모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 건 아니고 일단은 10만 명한테만 이제 신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하면서 10%도 안 되는 규모가 네.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대출 영업 중단 사태까지 갔기 때문에 토스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허가받고 인터넷 은행으로 출범을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규제를 받는 건 좀 너무하다. 한도를 좀 늘려달라라고 이제 금융당국에 요청을 하겠다고는 밝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토스에 이제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몰린 이유가 이제 시중은행이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일단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제 계속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에 했던 대출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로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까지 대출이 몰리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신규 예금의 금리 또 2%로 굉장히 좋지만 돈을 빌릴 때도 최저금리가 연 2.76%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금리 이런 경향을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몰린 게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또 이제 토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은행 선배들이 있잖아요. 네. K뱅크, 카카오뱅크 이 인터넷 은행들을 보더라도 여기도 모두 대출 상품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는 이제 지난 8일부터 연말까지 고신용자 신용대출 그리고 직장인 사익돌 대출 그리고 전월세 일반 보증금 대출을 중단했고 K뱅크도 개인 신용 대출 한도를 이제 연소득 이내로 이제 정부가 권고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이게 원래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걸 지난해 수준에서 보는데 토스 같은 경우는 올해 출범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죠. 새로 판을 짜는 사람이니까 뭐 규제가 좀 약간 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 몰려드니까 한도가 이렇게 소진이 되네요. 그렇게요. 안 그래도 눈떠님이랑 이사나님이 대출 쇼핑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가 대출이 죄인다 하니까 사실은 실제 수요보다 이거 먼저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세요. 네. 부지런하시고 이런 얘기 들으면 나 우선 바꿔보자 하면서 먼저 땡겨놓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수요도 막 몰린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가수요만 더 그렇죠. 발동시킨 거 아닌가, 불안감만 좀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대출 난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당장 전세금 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요즘에 그 계약서에 대출을 못 받을 경우 계약금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 줘야 되는데 뭐 잔금 치러야 되는데 계약금 전체를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거를 집주인이랑 협상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대요. 이게 워낙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고 주거래 은행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못 받으니까 사실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조만간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가계부채 줄이는 거 다 좋지만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더 이상 잡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고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은 또 금융당국 나름대로 이 부채 조절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민청원도 올라갔더라고요.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좀 터달라라는 네. 그래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이제 대통령 차원에서도 말이 갔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랑 관련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또 이게 좀 어떤 그 대책들이 나올지 정확하게 지금 골자가 나온 게 없어서 예측들만 난무한 상황이긴 해요. 뭐
가상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할 건지 뺄 건지 뭐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렇죠. 포함을 시킬 건지. 네. 이거를 포함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 수요자들 입장에서 좀 불리해지는 거니까 많이 불리해지죠. 그렇게 네. 되면. 네. 그리고 또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주는 뭐 국민은행 방식을 택할지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총총님이 토스 배구 얘기 중인가요? 라고 농담이시죠? 인터넷 은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이제 유례없는 증가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은 필요한데 진짜로 필요한 실소유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맞아요. 우리 금융당국이 좀 세심하게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대출 절벽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댓글에서도 다들 본인들의 이제 사례를 말씀해주시면서 답답함을 좀 이야기해주신 것 같은데 좀 기분 좋은 소식을 간만에 가지고 오. 왔어요. 네. 어디 뭐 여행 간다면 어디 제일 가고 싶으세요, 김민아 아나운서는? 동남아죠, 동남아. 아, 동남아, 휴양지. 휴양지. 뭐 하고 싶어요? 거기서 딱 그 파파야 주스 이런 아우, 거 쫙 빨고 너무 좋죠. 해먹 맹고, 같은 데서 맹고. 네, 아,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원하시는 너무 거죠. 좋죠. 성재원 기자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그죠? 비행기 네. 타는 그 기분 만끽하고 그러니까 싶잖아요. 막 설렘, 여행의 설렘. 물론 뭐 국내 여행도 좋은 곳을 많이 가게 되니까 그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비행기 타는 그 공항 가는 길에 그 설렘을 좀 느끼고 싶어 보긴 맞아요. 하네요. 네. 인천공항 공기라도 좀 맡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78점 몇 퍼센트 이래서 80%에 거의 가까워졌더라고요. 성인만 따지면 거의 90%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여행 업계가 조금씩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사실 그 3차 대유행 직전에 이선영 아나운서가 트래블 버블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격리 면제권 가진 여행 국가끼리 백신 맞은 접종증이 있고 또 격리 방역 수치만 지키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네. 실제로 지금 시행이 된 국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랑 이제 얘기가 된 바로 사이판인데 네. 추석 연휴에 사이판에 다녀오신 분들 이제 MBC 뉴스에서도 리포트로 다녀왔더라고요. 그 막 몇 년 만에 가족들이랑 여행 간다면서 엄청 들떠 있는 그 인터뷰 하셨던 시민분의 얼굴이 선한데 우선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여행 안전 권역 요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려고 해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이제 예정된 수요가 꽉 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판이 최초의 트래블 버블이어서 그런지 좀 혜택도 엄청났어요. 일단 가서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할 때 사이판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오. 5성급 호텔에서 이제 머무를 수 있게 된 거죠. 오. 격리를 호텔에서. 네네, 내 돈 안 들이고. 괜찮다. 괜찮죠? 괜찮네요. 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데브라이너님은 난 우주 여행하셨고 저스터러님은 나는 산네모 리비에라 하셨고 너무- 스위스 다시 가보고 너무 싶다. 먼데 가고 싶어 하시네 다들. 마이클 죽스님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셨고요. 표정이면 유럽 빼고래요. 네. 사이판 좋다고 홍순표님이 아유, 다들 가고 어디라도 싶어. 가고 감 싶죠. 쇼핑 하시고 싶다고 네네. 얘기하셨는데 이 와중에 또 하나 투어 주식 구입해야 되나라고 0.3초 토끼님이 시레딘 거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7박 8일 여행이다 그러면 5일 자가격리하고 2박 3일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했는데 호캉스잖아요. 자가격리 호텔에서 하면. 그렇죠. 그것도 공짜로. 오 되게 땡기는데요. 그죠? 나갈 수도 있나요? 그뭐 수영장 이런데 호텔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괜찮은데요, 진짜. 일정 규모의 인원 제한은 있겠지만 네네. 호텔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다들 우리가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자가격리지 사실은 이제 호캉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판의 경우에 이제 초기에 이런 이점을 이제 알아챈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몰리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그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오. 이제는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아하.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거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 아니에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또 내년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사이판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적별로 이제 한국인이면 한국인, 뭐 일본인이면 일본인 이렇게 국적별로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지정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켄싱턴 호텔에 이제 자가격리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하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도 이제 지정된 숙소인 월드 리조트에서만 최소 5일을 이제 머물러야 되는 이런 제약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객실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네.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이 여행객 그 규모를 이제 와서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게 뭐 슬픈 소식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부터 좋은 소식. 아. 사이판에 이어서 또 또 트래블 있어요? 버블 다른데? 하나가 어디예요? 추진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아, 가보셨어요?
예. 오, 싱가포르 어떤가요? 되게 깨끗하다고 그러던데. 되게 깨끗하고 좀 덥긴 한데 저는 싱가포르 2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고 또 약간 그 섬에 가면 좀 더 휴양지 느낌도 있고 물가가 비싸서 그렇지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네. 우리 근데- 이사나님도 싱가포르 가고 싶다고. 오, 그러세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오, 싱가포르 근데 진짜 좋은 게 사이판이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사이판은 자가격리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싱가포르는 자가격리 기간이 아, 없이 오.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대박. 이 7일간의 자가격리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 증명서랑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번 합의로 인해서 양국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공유하기로 했대요. 음. 그러니까 한국 거를 싱가포르에서 통용할 수 있고 싱가포르 거를 한국에서 통용할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점이었었어요. 네. 네. 뭐 싱가포르가 완전 휴양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즐겁고 그 만약에 트래블 버블이라는 것이 양국 간의 협력이니까 그쪽 분들도 우리나라 올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조치가 생기면 그동안 좀 위축됐던 우리 뭐 관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영업하셨던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발표로만 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여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의 회복 언제쯤 가능하냐 이런 걸 좀 기대도 하시고 설렘도 있으실 텐데 사실 뭐 이때까지 항공과 여행업계가 힘들었던 게 입국, 귀국, 그러니까 입국한 다음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 여행지에서 돌아오고 나서의 자가격리 문제인데 이런 게 트래블 버블에서 많이 해결이 되니까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여행에 대해서 지금 막 다녀도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한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생기고 그러네요. 네. 트래블 버블 외에도 지금도 이제 뭐 백신 접종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네. 자가격리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여행이 수월해진 건 맞죠? 네, 완전히 그 코로나 초반에는 아예 못 갔었잖아요.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서 이제 각국별로 상황에 따라서 뭐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거치는 여행 패키지에 1,500명이 몰렸다.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경우에도 자비로 7일간 자가격리만 하면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된다고 자비 치리는 하거든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시겠지만 네. 아무튼 이제 코로나 초반처럼 아예 여행업계와 항공업계가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과는 조금 달라져서 좀 분위기가 우리도 이제 살 수 있겠다, 숨통이 트인다 이런 좀 밝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나님이 싱가포르인데 가족 만나러 오신다고. 네. 아, 거기 계시구나. 예. 다카키 마사오님은 빚 갚는 데만 2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직 여행은 아이고, 네. 그렇죠. 먼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이고, 네. 예. 이제 이런 분위기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긴 하지만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면역력도 사람들 떨어지면 또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방역 수칙은 잘 지키시면서 여행을 뭐 가더라도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행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쵸? 예, 네. 아이템 잘 가져오셨네요. 그럼 또 다른 잘 가져온 아이템으로 네. 마지막 아이템. 다음 주에 메타버스 네트버스. 네, 버스가 아니죠. 버스. 메타버스 네. 설명해드리면서 가상현실 세계 제페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여러분 이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세 분의 여성분인데 아, 익숙한 얼굴들인데요. 오. 김민호 아나운서는 알고 있나요? 그럼요. 누구죠? 누구죠? 오. 저기 맨 왼쪽은 일단 진짜 유명하신 로지님이 맞나요? 성함이? 오, 맞아요. 로지 네, 씨. 네, 네. 로지.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저 두 분은 모르겠어요. 오. 저는 마지막 분은 알아요. 화즈밍. 화즈빙. 오. 네. 화즈빙. 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요? 이게 순서대로 맨 왼쪽에 있는 분 김민호 아나운서 말처럼 우리나라의 로지. 두 번째 가운데 분이 이케아의 새로운 일본의 모델이 된 일본의 이마. 이제 세 번째 느낌이 분이 있네. 중국의 화즈빙인데요. 슈레딩거의 0.3초 토끼님이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가상인물이라고.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쵸. 가수 아담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런 개념인데 아,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담은 누가 봐도 가상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가상이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차이가 외모에서 드러나는 현실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담은 사실 막 굉장히 큰 히트를 치지 못하고 그냥 기억 속에서 그쵸. 사라졌다면 이분들 이제 로지, 이마, 화즈빙은 정말 엄청난 셀럽이 되셨거든요. 그 내용을 MB 뉴스에서 한번 했으니까 잠깐 보고 오실까요? 정말 다행이야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사이버 가수 아담이 스크린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바로 매료되는 분위기입니다. 노래는 좋아요.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ちゃんと結婚式まであげようと思って思ったのは三初音ミクが初めてですね。저 춤 김민우 아나운서 가능해요? 뭐 이거밖에 없. 아 이거 챌린지도 있던데. 뭐 본인은 할 수 있어요? 아 전 안 돼요. 아, 네, 뭐야? 몸치여가지고. 댓글로 아담은 Y2K가 죽였대요. 바이러스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너무 세기말 감성이네요. 아담을 보다가 로지를 보니까 그 사이에 진짜 기술에 진짜요. 놀라운 발전을 제가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진짜 로지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워가지고. 근데 그새 탈의를 하셨네요. 네, 좀 많이 더워가지고. 더우셨나 봐요. 더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담이나 뭐 기존의 가상인간들은 딱 봐도 이게 CG구나 하는 어떤 이질감이 느껴졌었는데 로지는 딱 보면 일반 사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로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22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네. 키가 171cm라고 하고요. 뭐 패션 센스까지 완벽하고 춤도 잘 추잖아요. 네. 가상 인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상 인간치고는 소속사가 있어요. 진짜 연예인처럼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고 해서 아예 이 가상 인간인 로지를 개발을 했고 이 로지가 연예계 활동할 수 있게끔 진짜 소속사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게 되겠어? 이거 아담처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가 없잖아요. 또 이제 3D 입체 영상이다 보니까 뭐 하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과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앞서 그 춤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모 은행의 광고에 삽입된 춤이라서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 광고가 이제 대박을 치면서 드라마 출연 제의, 뭐 홈쇼핑 제의 받으면서 몸값이 1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사실 아까 미국의 가상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지난해 수입이 한 130억 원 정도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죠. 근데 사실 이런 가상인간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저도 사실 이 가상인간인 걸 알고 나서 오히려 좀 더 뭐랄까요?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런데 요새 MZ 세대들은 다르대요. 그래서 AI, 뭐 메타버스 같은 제3의 공간에 대한 어떤 친숙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과 동일시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거기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상 인간 또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을 대리 체험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흡수력 있게 대중에게 다가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콩콩님이 목소리 볼륨이 너무 작대요. 김민우 아나운서. 아, 네. 그 소비자들에게 이런 게 통한다는 것도 신기한데 기업들이 일단 이걸 되게 선호하고 굉장히 관심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 기업들은 사실 이게 옛날에는 잘생기고 멋있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됐지만 인성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BTS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인기 많고 와주세요 해도 스케줄이 안 되고. 근데 이 3D 가상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가상 이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도 좀 자유롭고 뭐 학폭 논란이나 인성 논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꿈은 없고요 놀고 싶습니다님이 뭐 사건 이야기만 듣다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힐링된다라고 그래요? 성경제 콘텐츠에 대해서 칭찬을. 일부러 좀 가벼운 이슈들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요새 하도 대장동 이슈가 블랙홀이어서. 네. 총총님이 블랙핑크나 로지나 어차피 우리에겐 가상인물인 거 똑같다고. 근데 진짜 그렇네요. 어차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네, 오늘 손경제 시간 수요일 날 계속 함께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요일이 좀 바뀐다고요? 네. 월요일에 또 상큼하게 여러분의 한 주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상큼하게.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분이나 남겨주셨네. 마중물님이 두목도 옥돔 좀 먹어보자. 맨날 햇반에 3분 카레라고. 옥돔. 네, 옥돔은 몇 분이죠? 글쎄요. 네, 몇 분을 옥돔. 구워야 되나요? 테라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이발 안 하네요. 어디까지 기르실 건지. 안 합니다. 마이클 잭슨님이 노재필 기자도 우리에게는 가상 점점점 했는데 아, 가상이 아니고 가상. 화상 아니에요? 화상? 그러게요. 아무튼 네. 그 뭐 시간이 좀 바뀌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요일 날 저희 뉴스가 좀 일찍 들어가잖아요. 7시에 그래서 들어가서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뉴스가 좀 땡겨져요. 그래서 네. 뭐 지영은 기자하고 또 윤주정 기자를 많이 좀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이번 주는 좀 꼭 참아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두목 피부가 다르대요. 좀 많이 발랐죠. 아, 네. 오늘 좀. 요즘도 바르고 계시군요. 잊고 있었습니다. 나도 좀 바릅시다. 네. 가을에는 이게 좀 잘 타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더 발라야 돼요. 그럼요. 가을 네, 볕이 네, 네. 무섭죠. 오늘도 햇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연두범마님이 꿀 빠는 두목님이라고 하셨는데 저의 인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364명 어제보다 45명이 좀 많은데 조금 이제 좀 통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게요. 어떤 그런 조금 나아지는 거 기대감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는데 정부가 조금 일부 완화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영훈 기자 내일 또 남다른 뉴스가 또 있잖아요. 또 그러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마이클 네, 잭슨이 남다른 너무 또 뉴스에서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1월 한 9일 정도부터 우리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윤수 기자가 영국으로 지금 급파돼 가지고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상황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들어간 그렇죠. 일상 회복으로 들어간 영국 상황. 영국이 한 3개월 됐는데 박윤수 기자의 기사를 봤더니 마스크 쓰는 게 더 어색하대요. 오, 진짜요? 대부분 안 쓰고 있고 축구 경기장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신감에서 이제 한 거죠. 2년인데 예. 2년 사이에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좀 상상이 안 될 그러니까요. 정도로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좀 어색한데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좀 벗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발 그러길. 자 오늘 그리고 중요한 기사가 나왔죠.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무효표 처리는 문제 없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네.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서 당규가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 좀 당규를 구체적으로 좀 특별 당규로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승복 선언을 했고 네.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는 동지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근데 뭔가 일부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원팀 선대위가 꾸려지고 가는데 어떤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제주에서 합동 토론회가 있었고 좀 전에 끝났어요. 저희 유튜브 동접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었나 봐요. 저도 잘 보진 못했지만 이현주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 오늘 네, 공동 선대위원장을 하기로 합류했죠. 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고발 사주 의혹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무슨 약간 미신 논란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고발 사주 의혹을 대장동에 비유하는 그런 정신머리부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세게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방어를 이제 세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논란도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가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내일이군요. 네. 10시 반에 시작인데 보통 이제 밤늦게나 저녁 늦게 좀 그렇죠. 나오니까
750억 원의 뇌물 혐의가 이제 와, 영장에 적혀 750억 있는데 원. 아마 700억 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주기로 한 거 그런 거 같고 50억 원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데 네. 곽 의원 같은 경우는 성과급 이외의 뇌물이냐 로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단독 기사 설계사 동원된 삼성전자 재고떨인데 그 삼성화재 그 보험 설계사가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 뭘 쓰고 있냐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를 쓰고 있어요. 뭐 근데 이게 근데 2017년 걸 굉장히 오래된 걸 버전이라는 거예요. 아, 그걸 사게 만들었다는 일종의 얘기예요? 이제 뭐 재고가 많으니까 이제 강매 같은 걸 하는 어떤 의혹이 일고 있고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자, 또 다른 단독 기사는 노후 지하철이 많아가지고 이제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고 봤더니 세대 중 2대가 20년이 넘었대요. 근데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새로운 어떤 이 전동차를 주문을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부품 수급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마지막 소식은 브라질 대통령이 고발당했어요. 아마존 파괴? 국제 형사 재판소로부터 고발당했는데 네. 그 브라질 현 대통령 그러니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에 아마존 그 열대림의 무려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따지면 330만 개의 면적이 사라졌대요. 330만 개요? 네네. 그래서 환경 단체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피소가 됐습니다. 네. 아 굉장히 알차게 다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선영 아나운서 뵙는 걸로 하고. 네. 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